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김정수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대한적시입자사와 월드비전입니다. 우리 두 기업에 대한 첫 인상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MC는 어떠신가요? 일단 굉장히 좋은 취지의 두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뭐 여력만 있다면 마구마구 후원도 하고 싶고 그런데 맞아요. 아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유, 하는 게 어딥니까? 네, 저도 봉사활동. 역시나 봉사활동 많이 해봤고 네. 또 제가 했던 프로그램 자체가 그 외국 오지마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좀 멀리 가서 어르신들을 좀 도와드리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참 이게 마음 따뜻해지는 거구나. 이 봉사라는 것이 정말 네. 이 정말 정신적인 성장이구나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이 두 업체에 대해서 업체가 아니라 이 두 기업에 기업에 대해서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를 이제 직장으로 얻게 됐을 경우에는 네.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제 여동생이, 제 하나뿐인 여동생이 여기 다녀요? 월드비전에서 인턴 생활을 했었거든요. 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업무량도 생각보다 되게 많고 그쵸. 뭔가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데라서 뭔가 다들 화기애애하게 일할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업무량은 이제 다른 기업이랑 똑같다고 볼 수 있고 뭐 많았으면 많았지. 정말 그쵸. 좋은 마음이 있어야지 보람차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중요한 건 봉사하고 따뜻한 마음이지만 일은 일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해야 할 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홍생께서 봉사나 구호 활동을 펼치는 이 민간 단체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요게 업계 현황이 어떤지 좀 부탁드립니다. 그간 우리가 이제 많은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알아봤는데 네. 오늘은 이제 기업이라는 표현보다는 단체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단체. 같아요. 그래서 대한적십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에 속해져 있는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헌혈이라든가 그다음에 남북 관련된 그런 화해를 만들어 나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구호 활동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비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비정부 기관이라고 해서 NGO 단체들 상당히 많은데 국제적으로 이제 NGO 단체들이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제 월드비전이 여기 속하고요. 월드비전이 현재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기독교 NGO 단체로 속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린피스, 방크 뭐 이런 다양한 단체들이 있는데 이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기 위한 준정부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 또 순수한 게 민간 단체가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오늘 좀 다양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 기업에 대한 그 학생들의 취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땠나요, 취재는? 네, 이번 이 취재를 통해서 네. 좀 친구들의 색다른 면모를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떤 거죠? 그래서 전 사실 제 친구들이 이렇게 네네. 봉사정신이 투철한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다수의 친구들이 좀 이렇게 소정의 돈을 꾸준히 기부해 왔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만 안 하고 있었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거든요. 예, 좀 아, 저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전 초등학생 때부터 했어요. 저는. 너무 착하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네, 이렇게 마음. 이 두 단체가 아니라 다른 단체. 다른 네. 단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알겠습니다. 마음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일단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으로 보고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었냐고요? 제가 지금 세계의 절반을 아무도 물어볼 수가 없는데 저렇게 하는 거는 참 연기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박원 김장수입니다. 귀여워요. 귀여워요. 책 진짜 읽었어요. 아, 그래요? 다들 예측하시겠지만 이번 주 주제는 그래서 왜 굶주린다고 하던가요? 그러게요. 월드비전 책 읽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친구들은 이 두 기업 중에 어느 기업을 더 선호하고 어느 기업을 더 취업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나무의 향기를 맡고 있는 이상한 친구에게 한번 가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아우, 하겠습니다. 세상에.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1인인 줄 알았어요. 저희 동네는 나뭇잎 같은 거 이렇게 먹고 이런 집 혹시 본인이 취업을 한다면 위험하죠? 대한적십자사랑 월드비전 중에 어느 회사에 더 취업을 하고 싶나요?
저는 대한적십자사가 더 취업하고 싶어요. 일단은 혹시 처음은 헌혈 대한적십자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헌혈한 자국인데요. 네네네. 너무 아파요. 헌혈한 친구를 찾은 건가요? 제 친구가 어떤 이유 때문에 했더라고요. 헌혈을 선택했을까요? 대한적십자사는 뭔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네. 이미지인데 월드비전은 후원금으로만 운영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대한적십자사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취업한다면 어느 곳에 더 취업하고 싶나요? 저는 대한적십자사에 더 취업하고 싶어요. 어떤 대한적십자사가 이유가 벌써 있을까요? 도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월드비전이 규모도 더 크고 유명하지만 저는 저희 주변 이웃들부터 챙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한적십자사에 더 취업하고 싶어요. 사실 도움을 주는 건 어느 단체든 이유가 비슷할 겁니다. 네. 요즘에 지구촌이라는 말과는 되게 무색하게 많이 다 같이 돕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월드비전 쪽에서는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바람에 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월드비전 쪽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대한적십자사요. 대한적십자사가 어떤 이유가 굉장히 있을까요? 많네요. 월드비전은 뭔가 영어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있나 봐요. 저는 현역도 많이 하고 제 친구가 친구라서 밥도 다 안 넘겼는데 질문을 했네요. 그래요. 밥은 먹여야 단체에 봉사를 하도 말도 할 것 같아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월드비전이 확실히 규모도 크고 좀 더 스스로 지구촌을 봉사하는 보람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번 조사 역시 숭룡여자대학교의 그 봉사 정신이 투철한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네. 네, 결과는 짜잔! 이렇게 대한적십자사랑 월드비전이 10대 20으로 월드비전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진짜 압승이네요. 네. 오, 예. 혹시 월드비전을 좀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좀 호불호가 정확했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 월드비전의 그 월드라는 단어 때문에 좀 더 규모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이 많이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영. 네. 룽가 마을의 투바가 학교에 가게 된 거 다 재환 씨 덕분이다. 이거 제가 월드비전 CM 부른 거. 아, 예, 예. 아, 그렇죠. 재능 기부. 저 때문인가요? 역시 가수답게. 그러게요. 이렇게 선량한 마음을 가진 남자 강백수입니다. 네. 백수의 노트. 먼저 대한적십자사부터 해볼게요. 네, 대한적십자사 되게 역사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지금까지 소개한 기업 중에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11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1864년에 앙리 디낭에 의해서 이제 국제 적십자가 창설이 됐고요. 네. 1905년에 제가 여기서 기업 설명하면서 이분을 언급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네요. 어떤 거죠? 고종 황제의 칙명으로 한국에도 적십자 운동이 우와. 출범을 했어요. 고종 황제요? 그렇죠. 엄청 여태까지 오래됐죠. 고종 황제 만나본 기업 없었잖아요. 그죠? 없었어요. 고종 황제 만나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때도 활동하시고 와. 한국전쟁 시에도 활동을 하시고 네. 그야말로 역사죠, 역사. 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질 정도인데요. 이 대한적십자사면 헌혈이나 구호단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용쌤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특수법인 중에 하나이고요. 그 국제적 효시를 우리가 찾아 들어가면 1859년에 이탈리아 북부에서 솔페르노 전쟁이라는 전쟁이 펼쳐져요. 그런데 네. 그때 이 뒤낭이 그 전쟁의 참상과 관련된 부분을 서적으로 출간합니다. 그 책이 이제 솔페르노의 회상인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그 전쟁에서 있었던 그 구호단체들의 활약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평시에서도 각국 국가에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논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국제 부상자 구호위원회란 일명 이제 5인 위원회라는 그런 조직이 설립이 되고요. 그 조직에서 16개 국가들의 대표들이 모인 국제회의를 만듭니다. 그게 그 유명한 이제 제네바 회의가 되고요. 그때 이제 10개의 조문에 적십자 규약이 이제 채택되게 됩니다. 이게 이 단체가 만들어진 효시가 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19세기 말부터 이제 적십자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일 투쟁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이 또 적십자 운동하고 같이 규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런 좀 독립운동의 인도적인 측면으로 이제 보조했던 그런 좀 긍정적 요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사업들의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단순하게 헌혈 활동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호 사업도 진행을 하고요. 또 사회 봉사 활동, 또 청소년 사업, 안전, 그다음에 뭐 지역 보건,
뭐 국제사회까지 여러 가지 단체들을 아울러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따가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또 우리 사회의 특수성은 이제 남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적십자사가 우리 사회에 큰 획을 그었던 그런 사건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경주 지진 때도 많은 활약을 했는데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김급구 종합센터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전에 그 95년도에 안타까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고요. 그때도 적십사에서 연인원 한 3,000여 명의 봉사활동들을 파견을 해서 그 당시 이제 구조 활동에 큰 도움이 됐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그때그때 사건이 터졌을 때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는 운동으로 14년도에 한국예탁결제원의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좀 전문적인 긴급구호 종합센터가 오픈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까지 지금 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한 13개의 정부 기관 그리고 15개의 공공기관하고요. 재난긴급 상황 자체를 그러니까 이거 사건이 터졌을 때 빨리 구호 활동이 이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무려 한 1,800가구의 이재민 구호품이라든가 각종 구호 장비를 비축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 안전망을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국가만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단체들이 이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장도 볼까요? 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남북 문제도 있고 이산가족 문제도 있잖아요.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네. 국회에서 이산가족의 날을 이제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그런 법안이 법률 개정안이 추진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취지인데요. 사실 저는 이런 얘기 들으니까 참 이게 되게 속물적인 이야기인데 대한적십자사의 상징이 빨간색이잖아요. 빨간 날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닙니다. 예.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정말 빨간 날이 돼야 될 만큼 소중한 날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 남북평역과 그 이산가족 찾기는 아무래도 그 대한적십자사의 주요 사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좀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남북 문제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런 화해 무드를 조성하기가 좀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적십자사가 큰 몫을 담당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1971년도에 처음으로요. 대한적십자사가 남북 이산가족 찾기 회담을 북한 적십사 그쪽에다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수차례 여러 가지 회담이 이루어졌고 남북 그 이산가족 활동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산가족의 이제 고향 방문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남북의 예술 공연단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게끔 과거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남북 문제가 너무나 경색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찾아보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인도적 차원에서 이런 활동들이 많아지게 되면 화해 무드를 좀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에 초적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북한에 10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났죠. 아이고야. 이 북한 적십자의 활약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북한 적십자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 북조선 적십자사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46년도에 이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설립자는 이제 김일성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84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큰 수재를 입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북한 적십자사에서 식량을 제공해주는 이런 남북 사이에서 첫 물자 교류의 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90년대 들어서는 이제 북한이 식량난이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나라가 인도적 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죠. 특히 이제 식량이라든가 비료, 의약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찰 이런 자산을 이제 우리가 북한 측에 제공을 하게 되면 또 이런 부분들이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당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비료라든가 의약품 뭐 이런 물품들 위주로 지원 활동이 과거에 많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월드 비전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백수형. 우리가 어딘가에 후원을 할 때 가장 걱정하고 있는 문제들이 내가 낸 후원금이 올바르게 또 내가 원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사용이 될까 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월드 비전의 가치는 펀딩 바이 소스. 네. 후원자의 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집행을 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어린이들이 살기에 적합한 마을이 되도록 마을 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보건, 교육 등에 사용한다고 그런 가치를 내세우고 있네요. 그렇군요. 일단 월드비전은 한국에서 출발한 세계적 규모의 그런 구호단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쌤께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실제로 그 시발점은 이제 한국 전쟁이 있어 6.25 전쟁 때 그 네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던 고아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이 됐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민간 자선 단체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효시를 살펴보면 네. 1950년도 6.25 전쟁 때 미국인 선교사 밥 피어스라는 목사하고요. 그다음에 한경진 목사 이 두 분이 이런 고아들 그리고 미망인들 문제를 좀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선명회라는 단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 이후 3년 후에 이제 세계 기독교 선명회 본부로부터 한국 지부로 이제 우리가 승인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부터 지금의 넓은 활동들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이 이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들도 종류나 양이 많은데 해외 봉사활동에 대한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청년층들은 또 해외 봉사활동 자체가 물론 봉사라는 좋은 뜻도 갖는 것도 명확하지만 또 내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또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활동들 때문에 이런 국제 이런 그 봉사단체에 대한 관심도가 요즘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스의 노트 다음 장도 볼게요. 세계 각국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네.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우리나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렇죠. 우리 전 세계가 하나라고 느끼는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한 것 그럼요. 같아요. 지구촌이니까요. 네, 이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 세계 시민 학교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2007년부터 시작된 교육 사업이고요. 네. 이제 지구 공동의 가치를 가르치고 그리고 세계 시민을 양성한다. 네. 뭐 이런 취지로 설립을 한 거예요. 교장이 한비아 씨네요. 네, 한비아 씨 굉장히 유명하신 여행가시죠. 네. 그리고 교육부 및 그리고 각종 교육단체랑 손잡고 매년 이제 높은 호응을 네, 얻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자라나는 그 아이들의 인성 교육에도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에 있었던 조사를 보면 가장 영향력이 있는 NGO 단체 지도자 이런 조사가 있었는데 한비아 월드비전 세계시민 학교장 1위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 활동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6년도에 네. 본인이 출연했던 광고 출연료 1억 원을 종잣돈으로 삼아가지고 이 활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2007년에 세계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네. 11년도 때 세계시민 학교장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아주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유아기 아이들, 청소년, 저학년, 또 고학년, 중등, 고등 이렇게 학년별로 나눠놓고 이런 아이들에게 이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앞으로 이런 국제 의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구촌이라는 개념에서 지구집이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인 구호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OECD 가입국이고 경제 규모가 뭐 GDP 베이스로 따져보면 11위 정도 하니까 그런 어느 정도 잘 사는 경제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제 개도국들이나 신흥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좋은 활동들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국내 봉사활동과 해외 봉사활동의 어떤 밸런스를 찾아 나가는 우리가 그런 변곡점이 어떤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식들도 요즘은 좀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대한적십자사나 월드비전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조금 종교적인 색깔을 사실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월드비전인데요. 네. 기독교 구호 기관이에요. 하지만 개종을 목적으로 구호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인들을 그냥 종교적으로 품에 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그 국제적으로 힘든 아이들 그다음에 힘든 분들에게 인간 존중의 정신 그다음에 이제 동역자 정신 같은 것들을 설파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종교적인 색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다 보면 이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또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뺀 상태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성공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몽골, 미얀마 같은 아시아 국가 또 에티오피아 같은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까지 정말 다양한 국가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더 늘었을 텐데 2000년대 후반때 한 48개국 그다음에 191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요. 아마 지금 훨씬 더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규모를 자랑을 하고 또 종교적인 부분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구호 활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성공의 요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들어보시죠.
대한적십자사는 봉사단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익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자금이 운영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이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떻게 운영되는지랑 외국어를 많이 부른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금의 운영. 두 기업은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복리단체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취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네. 또 월드비전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 이외에 그곳에서 현지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어떤 궁금증이 있을까요? 저는 평소에 기부를 조금씩 해왔는데요. 아이고, 착하네요. 이런 제가 취업을 한다면 유리한 점이 유리할지. 사실 그걸 바라보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기왕이면 좀 그죠? 그렇죠. 이런 기업이 전공이 어떤 거를 선호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어떤 전공을 근데 이런 선호하는지. 복지회사는 사회복지학과만을 선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진 않을 것 열정 있는 같아요. 학생들을 선호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떤 전공을 전공을 의미가 없을 선호하는지. 것 같긴 한데.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네, 이런 단체들은 세계를 무대로 하는 그런 단체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외로 파견된다면 그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뭐 코이카 활동들도 요즘 학생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고 있는 월드비전도 코이카의 해외 지원 NGO 단체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단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활동들도 있고요. 장기로 이제 파견 근무식으로 나아가서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나 그쪽 그 개도국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여러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노력 봉사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이런 기업이라기보다는 단체들은 실제로 그 활동 자체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좀 맞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 인재상을 보고 그러니까 혁신과 창의 뭐 이런 활동들, 그러니까 비즈니스 마인드를 저는 민간 기업들은 많이 본다라고 평상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런 단체들은 결국 이 단체의 그 존재 이유와 내 삶의 가치관을 주파수를 이제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이라는 것 또는 적십자, 그다음에 월드비전 이런 타이틀에 좀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우리 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나의 가치관을 이제 자소서에도 좀 녹여내야 되고 면접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이런 월드비전과 같은 민간 보호 단체는 자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점들이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할 겁니다. 실제로 보면 대부분이 이제 모금 활동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월드비전에서 제가 일했던 그 학생들 좀 보면은 실제로 정말 전화로 걸어서 이렇게 모금 활동을 유치하거든요. 그리고 기부했던 분들한테 좀 추가적인 기부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적십자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적십자 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실제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보조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수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 예산의 지원이 5% 미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적십자사가 지금 한 해에서 핸들링하고 있는 예산이 한 7,400억 정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모금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백수 씨가 얘기했듯이 실제로 업무 강도가 높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그러니까 좋은 이런 그 단체의 취지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최대한 많이 모금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모금 활동의 그 집행도 가장 효과적으로 정말 거기 있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으로 현실화돼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결국 중간에 또 새는 돈이 있어서는 안 되고 윤리의식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목적지는 달라요.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 창출이고 오늘 이야기하는 단체들의 존재 이유는 다르죠. 하지만 그 과정이라는 건 어차피 조직 생활로 이뤄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해볼까요? 네, 사회복지학과나 같은 이런 관련 전공 외에도 또 어떤 과를 선호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아마 월드비전은 좀 해외 구호 활동들이 많다 보니까 글로벌한 어학 실력을 갖고 있고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그 개도국들에 대한 투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어학 이력을 갖고 있으면 좀 보탬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보다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막상 그런 오제에 나가게 되면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버텨낼 수 있는 내구성을 더 검측을 많이 하지 않을까, 전공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수영도 질문해 주세요. 참 오늘은 이 질문하기가 조금 민망한데요. 왜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또 생계는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은 일이죠. 두 기업의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연봉이 있어야죠. 우리가 생활도 해야 되니까.
그 월드비전은 한 사원급 2016년 데이터로 보면 한 2,500 정도, 그리고 적십자사가 한 2,700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좀 어찌 보면 민간 기업들 대비 연봉이 높은 편은 아니죠. 근데 이게 단체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를 입사를 꿈꾸는 분들도 돈 때문에 아마 취업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가치관 때문에 선택을 하는 분들이니까요. 연봉에 너무 좀 많은 좀 무게중심을 두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그 한간의 소문 카더라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월드비전은 코이카 이력이 큰 도움이 된다. 카더라. 이게 사실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코이카가 국제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월드비전도 이제 국제적인 구호 활동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은 되겠죠. 근데 꼭 그렇게 해외에 내가 나가지 않았으니까 지원을 못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또 국내에서도 좋은 봉사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 그러니까 내가 피봉사자들의 나이나 연령이나 성별 또 그다음에 요구사항들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맞춰주면서 우리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봉사활동도 단순히 그냥 내가 좋은 의지로만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 봉사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 서비스를 수혜자 입장에서는 관점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생들은 그냥 어떤 좀 편안한 취지, 그러니까 노력이 많이 안 들어갈 봉사활동은 많이들 잘 모이는데 좀 힘든 봉사활동들은 또 많이 모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단체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활동들은 좀 이렇게 힘든 일이 될 때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라는 그런 추상적인 키워드로 본인을 어필하지 마시고요. 그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 관점에서는 어떠한 사고력이 필요하고 이 활동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노력들이 있는지 나는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미리 겪었으니 나는 이 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활동을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신입사원입니다. 이런 설득을 자소서나 면접장에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도 일에 한번 봉사활동을 좀 다녀봐서 아는데요. 이 연봉도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도 연봉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연봉으로 짓다면 굉장한 엄청난 돈을 받는 거라는 느낌이 되게 좀 많이 받았어요. 일단은 한번 또 다른 카더라도 알아볼게요. 네. 민간 구호단체 입사를 위해서는 해외 봉사활동이 필수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필수라기보다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이력 자체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봉사활동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정말 그 타이틀, 뭐 증빙서, 시간에 또 되게 많이 매몰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다지 중요하진 않거든요. 아마 이 단체에서 도장증을 많이 갖고 왔냐 이런 부분들을 더 깊이 있게 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봉사활동이 어찌 보면 좀 양보다는 질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그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이력들을 좀 많이 어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이카 활동들도 보면 한 2년, 3년 정도 진행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여기 들어와서는 또 이제 다른 삶의 길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 입장에서는 아마 처음에는 좋은 취지 때문에 이 일을 진행을 할 것인데 나중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 몇 년 하다가 다시 또 다른 길을 찾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좀 비전이라든가 철학 관련된 부분들도 과거 이력들하고 같이 결부지어서 여러분들이 좀 어필을 그쪽에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봉사활동들 중에서 왜 쉽게 말해서 증이 안 나오는 봉사활동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내가 내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모금을 해서 뭘 진행을 했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자소서나 면접에서 녹여내는 것도 도움이 좀 많이 될 수 있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구직자들이 좀 그런 고정관념이 강해서 이거는 뭐 내가 봉사활동 하긴 했는데 뭐 도장을 못 받았으니까. 물론 이제 기업들마다 그런 이력서를 제출을 할 때 정확한 증빙 서류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못 적죠.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한 일이라고 하면 뭐 자기소개서에 적어서 여러분들이 뭐 해가 될 일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정관념 갖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증빙 서류에만 너무 그렇게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와 월드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학생들의 취향인지 알아볼까요? 네, 저는 이번만큼은 어느 기업이다 이렇게 선택하고 싶지가 않은 게 두 기업 모두 너무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고 너무 좋은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선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백수영은요? 저도 사실 정수 학생이 한 군데 고르면 나머지 한 군데를 선택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동등한 존경의 마음을 보내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나라 뭐 많은 역사의 그
굴곡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구호단체들에게 예. 어느 정도의 빚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정말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하고 싶고요. 네, 네. 좀 이런 분들의 가치를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가끔 이제 길에서 이거 스티커 하나 붙여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너무 좀 불친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아, 저도 맞습니다.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번만큼은 그냥 둘 다 선택하는 걸로 우리 훈훈하게 다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그 신의 한 수, 그 홍쌤의 팁 알려주시겠습니까? 기업에서 저는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대외 활동 말고요. 대학생들을 아주 값싼 지식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프로모션 활동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의 어떤 소비 활동, 그다음에 대학생들을 쉽게 바이럴하기 위한 저는 그걸 나쁜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보다는 대학생들의 젊은 열정을 또 우리 사회에 좀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시키고 또 덧대어 기업의 이미지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외 활동이 더 많아지면 좀 사회가 좀 풍요로워지고 학생들도 취지가 맞을 것 같고 기업들도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좀 그런 대외 활동이 좀 일각의 변화가 있으면 좀 좋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